전환 공약은 서울의 성장축을 전국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는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정원 후보님께서 이 판넬을 보면서 그 공약을 설명하시겠습니다. 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정원호입니다. 오늘 이곳까지 방문해 주신 기자 여러분들 그리고 또 주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G2 공약 세 번째 공약을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들고 있어. 먼저 서울의 공간 계획을 혁신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서울 도시계획은 서울 안에 가둬놨습니다. 서울의 성장을. 그러나 저의 도시계획은 서울을 수도권과 연계하는 대서울권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곳에 서울 안에 갇혀 있는 곳이 아니고 축을 중심으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도 북부까지 연결하는 대서울권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도시는 도로와 철도망을 중심으로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GTX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GTX는 이후 도시의 발전을 이끌어갈 축이 될 것입니다. 그 GTX 축에 맞춰서 대도시권을 대서울권을 만들어 갑니다. 먼저 동북권입니다. GTX-C를 축으로 해서 청량리 왕십리를 동북권 거점으로 해서 청량리 왕십리에서 강남 연결이 되고 광운대하고 창동 상계까지 연결이 돼서 이후에 북부 의정부 남양 양주권으로 확대되는 축입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도 이제 성남으로 해서 쭉 밑으로 내려가는 경부선 쪽으로 내려가는 그런 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강남에 집중되어 있는 이 업무지구를 동북권 중심으로 해서 이미 성수 제4의 업무지구로 성장하고 있는 성수에서 왕십리 청량리 연결 거점으로 옮기고 그리고 이후에 광운대 창동 상계까지 연결하는 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촌 홍대 서부축인데요. 서북부축입니다. 신촌 홍대를 거점으로 해서 상암 수색 그리고 연신내까지 확대되는 축으로서 하나의 역할을 하게 되고 여기에 거점은 신촌 홍대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서울 도심과 여의도 강남 3개 업무지구 축에서 동부의 청량리 왕십리, 서북부의 신촌 홍대 두 곳의 업무지구가 추가로 신설되는 것이 이번 G2 발표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제4 업무지구 왕십리 청량리 업무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십리 청량리는 성수, 지금 제4 업무지구로 성장하고 있는 성수권에서 만들어진 스타트업과 창조 기업들이 왕십리와 청량리로 확대되고 이후에 창동과 상계 그리고 광운대 쪽에 개발 계획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창동 상계의 서울 아레나 그리고 창동 차량기지와 운전면허 시험장 강운대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미래산업과 문화 거점으로 확대되는 창동 상계 중심 그리고 청량리는 청량리 왕십리에서 왕십리는 경찰서, 구청, 의회가 있는 관공서 지역을 이전하고 그곳에 국제 업무지구가 들어올 예정이니까 그것을 확대해 나갈 것이고 이곳 청량리는 이 청량리 역사 그리고 역, 철도 이 분야를 저희가 허드슨 야드처럼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제5 업무지구인 신촌 홍대입니다. 신촌 홍대는 인근에 유수한 대학들이 중심이 되어 있고 이곳에 이미 창작 생태계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됐는데 이곳을 더욱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고 고밀 개발을 통해서 이런 모습으로 이제 확대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상암 수색에 컨텐츠
산업 그리고 이후에 마이스 산업까지 포함하는 그곳을 아시아의 수출 기지, 컨텐츠 문화산업의 수출 기지로 만들어내겠다라는 목표이고요. 연신내는 직주 근접으로 GTX와 전철 트리플 역세권입니다. 연신내를 그렇게 직주 근접의 업무지구로 성장시켜 나가겠다는 것이 저희의 계획이고요. 다음에 강북 횡단선, 서부선, 동부선 이게 왜 중요한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북에는 국내 유수대학이 몰려있는 신촌 홍대 지역, 그리고 청량리 지역, 그리고 성북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을 대학마다 지금 현재 떨어져 있어서 서로 시너지를 못 내는데 이 대학들이 이 강북 횡단선, 서부선, 동부선을 통해서 연결이 돼서 대학들이 창조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 역사마다 연합 동아리나 창업 공간들을 만들어서 대학생들이 창조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공간들로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이 2호선을 중심으로 성장했다면 이제 강북은 바로 이 강북 횡단선 그리고 이 대학 순환 노선을 통해서 발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그렇다면 이런 공약은, 이런 계획들은 세울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걸 실현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저는 착착 경제 활력 존으로 실현하겠습니다. 기업이 사업성이 나와야 이런 계획이 있어도 실제로 들어와서 사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사업성을 높이는 방법, 지금 현재의 조닝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발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착착 경제 활력 존을 도입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화이트 조닝으로 청량리 일대 그리고 신촌 홍대 일대를 시범지구로 정해서 화이트 조닝을 도입하고 이곳에 또 한 가지 경제 활력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화이트 조닝과 경제 활력 인센티브. 경제 활력 인센티브는 그동안 공공기여 용적률을 올려줬을 때, 용도 지역을 상향하고 용적률을 올려줬을 때 회수하는 공공기여 50% 정도로 회수하게 되어 있는데 이 공공기여를 차등으로 적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서 GRDP를 성장한다든지 일자리를 늘린다든지 혁신기업을 유치하든지 이런 계획들이 수립이 되는 곳은 그것을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0%부터 50%까지 차등 적용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좋은 계획과 지역의 경제 활력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민간에서 제안이 된다면 0%까지 공공기여를 면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화시켜준다면 기업의 생산성들, 투자자들의 생산성들, 사업성들은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투자가 원활히 유치될 텐데 이거는 강남북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고 또 제4, 제5 업무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도 굉장히 획기적인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보인 적이 없는 새로운 제도인데 현재의 법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이 경제활력 인센티브, 화이트 조닝, 결국 이건 착착 경제활력 존 이것으로 이걸 만들어 가겠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지속적으로 기업이 남을 수 있겠느냐? 처음에 계획만 세우고 건물만 짓고 나서 오피스나 또 이 주거로 바꾸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우려가 있죠. 그랬을 때 저희가 5년, 10년, 3년, 5년, 10년 단위로 실제로 이것이 평가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관리를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강북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기업이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서울이 강남북 균형 발전도 되고 업무 지역도 만들어서 G2 아시아의 경제문화 수도로 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큰 요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발표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설명과 중복되기도 하는데 발표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5도심 6광역중심 3대 성장축 서울의 경제지도를 바꾸겠습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서울의 경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무신사와 크래프톤이 성수에서 세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홍대 크리에이터들이 아시아 컨텐츠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상암 DMC K드라마가 넷플릭스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홍능 연구실의 바이오 기술이 글로벌 투자자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도시계획은 이 역동성을 따라가고 있지 못합니다. 1인당 GDP 3만 5천 달러 시대, 서울의 공간 전략은 여전히 1만 달러 시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강남, 도심, 여의도 세 곳에서만 성장을 집중시키는 낡은 3도심 체계로는 서울의 잠재력을 절반도 끌어내고 있지 못합니다. 낡은 3도심 체계를 5도심 6광역 중심으로 전면 재편하겠습니다. 청량리 왕십리와 신촌 홍대를 새로운 도심으로 격상하고 용산 마곡 구로가산 잠실 상암 수색 창동 상계를 광역 중심지로 집중 육성하고자 합니다. 대서울 성장축은 경부선 지하화와 GTX B로 끊어진 척추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동부 신경제 첨단축은 GTX C로 삼성역 청량리 창동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생활권으로 묶고 서북 미디어 문화축은 GTX A 수색역으로 수도권 서북부와 연결됩니다. 청량리 왕십리를 동부권 혁신 도심으로 만들겠습니다. 성수와 창동 상계를 잇는 연결 허브입니다. 성동구청 구의회 경찰서 교육청이 있는 왕십리 일대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 스마트 비즈니스 컴플렉스를 조성합니다. 성수동에서 성장한 기업들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동부권에서 성장할 것입니다. 청량리는 역사 및 철로 상부 공간에 고밀 복합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KTX, GTX, 수인분당선 4개 노선이 교차하는 이 거점에서 홍능 바이오 연구 성과가 시제품, 실증, 투자, 해외 진출로 연결됩니다. 홍능은 연구, 청량리는 성장과 성숙의 공간입니다. 창동 상계에 서울 아레나, 서울 디지털 바이오시티, 광운대 역세권, 잠재력이 가득한 이 땅을 AI, 디지털 바이오 첨단 산업 직주 융합 지역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성수에서 청량리를 거쳐 광운대 창동 상계까지 단절됐던 동부권을 하나의 성장축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신촌 홍대를 서부권 혁신 도심으로 만들겠습니다. 연세이와 서강 홍익의 인재, 홍대 연남의 크리에이터, MBC, CJ ENM, JTBC가 집적된 상암 DMC, 반기 34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 아시아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씨앗이 이곳에 있습니다. 도쿄와 상하이가 부러워할 미디어 콘텐츠 산업 중심의 조건이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늘어난 공실 상가와 유휴시설을 공유 스튜디오와 CNM 앵커 시설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창출된 경제 활력을 상암 수색과 연신내까지 이어 서부권 미디어 콘텐츠 경제벨트를 완성하겠습니다. 아시아의 어느 도시도 갖지 못한 K 콘텐츠 클러스터 서울 서부권에 만들겠습니다. 강북 횡단선이 완성되면 이 지역에 밀집된 여러 명문대학이 하나의 노선으로 연결됩니다. 런던도 도쿄도 베이징도 이런 조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대학이 연결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좌뇌와 우뇌가 단절된 셈입니다. 연결해야 합니다. 저는 강북 횡단선을 재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동부선과 서부선, 수인분당선 복선화로 강북 횡단선과 2호선을 연결하겠습니다. 이 노선을 대학의 인재와 기술이 교류하고 융합하는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역사 공간은 연합동아리방과 창업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이공계와 인문예술이 만나고 바이오 기술과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같은 공간에서 아이디어를 나눕니다. 강남이 2호선으로 성장했다면 강북은 대학 순환축으로 깨어납니다. 인재와 기술과 자본이 연결하는 역사가 캠퍼스가 되고 철도가 혁신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동부권과 서부권을 연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업이 실제로 들어오고 개발이 진행되면 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의 도시계획 인센티브 제도는 공개공지, 기반시설, 디자인 중심입니다. 개발이 끝나면 창업 공간은 사라지고 임대료만 오릅니다. 제가 바꾸겠습니다. 착착 경제활력존과 서울형 경제활력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화이트 조닝으로 규제를 확 낮추고 용적률 인센티브에 인허가 지원, 기반시설 연계까지 기업이 투자하고 싶은 환경을 제대로 만들겠습니다. 이 착착 경제활력 존의 안에서 서울형 경제활력 인센티브가 작동합니다. 일자리 창출, 전략산업 육성, GRDP 상승 등 기업이 지역에 만들어낸 경제적 가치를 공공기여로 인정하겠습니다. 기업의 성장과 비전 계획을 평가해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게는 공공기여율을 차등으로 적용하고 최대 50%까지 감면하겠습니다. 초기 투자 부담은 낮아지고 사업성은 높아집니다. 민간 투자가 살아나면 침체된 지역도 바뀝니다. 첫 번째, 시행지는 동부권과 서부권의 혁신 도심입니다. 규제가 성장의 사다리가 되는 순간 잠들어 있던 구도심이 혁신과 성장의 땅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저는 일을 해본 사람입니다. 성동구청장으로 낡은 공장지대 성수를 청년들이 모여들고 글로벌 브랜드가 앞다투어 문을 두드리는 혁신도심으로 만들었습니다. 공간의 가능성을 읽고 사람을 모으고 연결을 만드는 결과였습니다. 한쪽에만 몰려있던 성장 에너지가 동북권으로, 서부권으로, 서남권으로 고르게 흘러가는 도시. 점을 선으로, 선을 면으로, 분리해서 연결로, 단절해서 치유로, 쇠퇴해서 회복으로, 그것이 제가 만들어갈 서울입니다. 하나씩 착착 정원호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론인들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하실 서울 공간 대전환의 초점을 맞춰서 그럼 저 같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동민 후보 빼놓고 나주경제 조현미 기자님 저기 부상이 좋은데 적잖은 박 교수님 예산이 오십시오. 들어가고 나오십시오. 있거든요. 네. 얼마 정도 예산이 들 거라고 보시고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실지 네, 오늘 제가 발표한 건 재원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착착 경제활력 조닝으로 민간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서울시에서 진행했던 각종 사업들의 힌트가 있는 것이고요. 또 미래에 우리가 만들어갈 곳에 정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해왔던 그리고 기존에 있는 제도를 충분히 저희가 활용해서 창조성을 발휘한다면 이런 착착 경제활력 존 그리고 경제활력 인센티브 제도로 이걸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예컨대 현재 50%의 공공기여를 해야 되는 기업 입장에서 이거를 20%, 10%, 제로로 떨어뜨릴 수 있다면 그만큼의 사업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동안은 이것을 지역에서 만들어낸 기업이 지역에서 만들어낸 경제 성장 활력 이거를 공공기여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정원호가 만들어가는 서울시는 그것을 공공기여로 인정해서 공공기여를 감면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은 현금으로도 굉장히 많은 이익을 보게 되고 사전에 지불하고 시작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가 있습니다. 네, 추가 질문 있을까요? 네.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이대이해라라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지금 그것 관련해서 여러 차례 물어보고 있는데 이게 승복을 한다면 서울 내 성장, 기업 성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어쨌든 서울 내 산업을 키우고 이렇게 된다면 서울이나 수도권, 밖에서 말씀하신 대서울권의 범위라가 바로 진출되지 않나. 그렇게 되면 중앙정부의 이런 지방 권력이라는 조금 더 무리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의견을 하나 여쭈고 싶고 한 가지 더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의 정원 중복식 열리는데 관련해서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의 정원을 좀 뒤로 네. 네, 하겠습니다. 기자님께서 G2 제 계획에 계속 발표할 때 세 번째 지금 참여하고 계셔서 G2 계획에 대해서 이제
서울 지역의 경제 활력이라든지 기업이 몰리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좋게 긍정적으로 봐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만 이제 5국 3특 제도와 어떻게 균형 발전과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의 경제 활력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건 GRDP 성장률을 볼 수 있는데 서울의 지역 경제 성장률 GRDP가 전국 평균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24년 기준으로. 이 얘기는 전국이 실질 GDP 성장률이 2%인데 24년 기준에 서울이 1%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활력이 굉장히 떨어져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현재 서울이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서울의 경제 성장률을, 지역 경제 성장률을 평균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다면 서울 집중이 또 심화되는 거 아니냐, 이 문제는 저희가 5급 3특으로 보면 행정 부분이 행정 수도인 세종 쪽으로 대부분 이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지방마다 각각 산업적으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성장을 할 건데, 서울은 정부 지원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서울은 이 서울의 힘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이런 사업 계획들이 안 나온다면 서울은 지금처럼 전국의 경제 성장률을 갉아먹고 점점 쇠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성장은 서울시가 책임지고 풀어나가야 돼서 이런 계획이 필요한 겁니다. 네. 예,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약간 소리를 크게 좀 해주십시오. 안 들려서. 아까 착착 경제 활력 좀 도입한다고 하시면서 화이트존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청량리 일대랑 친촌 홍대 일대에서 시범지구로 정하겠다고 하셨는데 해당 지역을 시범지구로 정하겠다고 하신 이유? 네. 지금 저희가 3도심으로는 업무지구 늘어날 업무지구, 앞으로 또 만들어 나갈 거점형 업무지구 역할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2개의 새로운 업무지구, 제4, 제5 업무지구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4 업무지구는 왕십리 청량리다. 왕십리 청량리를 중심으로 축으로 확대될 것인데 광운대하고 창동 3개로 확대될 것이다 라는 말씀 드렸고, 제5 업무지구는 신촌, 홍대를 중심으로 만들어지는데 상암, 수색, 그리고 연신내로 확대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금 얘기 드린 그 2곳의 신규 업무지구와 또 광역 6군데 광역 업무 중심 중에 지금 얘기한 창동, 상계, 광운대, 그리고 신촌, 수색, 상암, 그리고 연신내, 이곳에 같이 이 착착 경제활력지구 시범지역으로 지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화이트 조닝을 엮고 그 안에 경제활력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서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 지금도 창동, 상계와 강운대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 속도를 더 내야 됩니다. 속도가 잘 안 나고 있어서 이걸 속도를 더 내는 건 바로 이 제도를 도입하면 속도가 획기적으로 날 것이고, 이 청량리 개발도 청량리 일대 개발도 이 조닝으로 속도를 내려고 합니다. 네, 하나만 좀 다음 예. 일정이 있으셔서 예. 마지막 질문 받고. 네, 예. 연합뉴스 안정훈인데요. 안 들려서 크게 하셔야 돼요. 연합뉴스 안정훈인데요. 거의 이제 서울을 외과 활용하는 수준의 도시 계획인데, 그러면 후보님 이 내에 이 계획을 좀 전체적인 공약 실현이 가능하실지 분석하시면서. 네, 1년 동안 이 계획을 당선되고 1년 안에 이 계획을 구체화하겠습니다. 전문가들하고 구체화해서 발표를까지 완료하는 걸 1년 안에 두고요. 바로 이제 사업체 모집하고 이것을 바로 그 다음 1년 후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후보님 이사업을 하셔야 될까요? 예, 그거, 네네, 그걸 마지막으로 답변하고 감사의 가겠습니다. 정원만. 네, 감사의 정원을 마지막으로 오늘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거에 주목해 주시면 좋겠는데 또 질문을 하셔서 대답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감사의 정원은 200억 원이 넘게 이 시민의 세금이 투자가 됐고, 또 그간에 원래 취지가 많이 훼손됐습니다. 그래서 또 절차까지도 무시를 하고 위반을 했던 적도 있고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선거 전에
이 졸속으로 추진하고 또 오픈식까지 하겠다라고 한 것을 보면 이게 참정국에 대한 감사의 의도가 아니라, 감사용이 아니라 선거용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